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롱전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롱전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주가가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엔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적인 대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제 영상을 기점으로 재롱전기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재롱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롱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재롱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압기 비중 100%이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롱전기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망 구축으로 인한 변압기 수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변압기 수출 공시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막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IR 담당자 분께 직접적으로 여쭤봤었고 그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한 바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제로 현재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시가 전년 대비 매출 비중의 10% 이상이 되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를 봐야겠죠. 2022년 매출 비중이 800억 정도 수준이라서 80억 이상의 수주가 나와야 공시를 할 수가 있었지만 2023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1,800억이라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는 이 180억 이상에 대한 수주에 공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재령전기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여러 변압기 기업들도 통틀어서이지만 변압기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2위 순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 네옴시티 관련이 아닐까라는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롱전기의 실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수출이 75% 이상으로 2022년 대비 상당히 상승을 한 바가 있었고요. 공장 가동률도 마찬가지로 대전 공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 실적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100%를 넘어서 현재 13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8월쯤에 2분기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11시 9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가 부분은 마이너스 2%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린 부분을 좀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3%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항대에 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항대 부근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라인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10일 이평선 기준으로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2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 여기 60일 이평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고가 부근에는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왜냐라고 한다면 사람 심리상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개인이 어제 같은 경우 22만 주가 매도가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34,000주 매수, 그 기관에서는 19만 주가 매수가 되었지만 오늘의 흐름 지금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창구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JP모건 서울에서 오늘까지만 해도 이 48,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JP모건 서울 창구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순거래원 순위 창구를 보자면 1위 UBS 증권, 2위 골드만삭스, 그리고 3위 맥쿼리 증권, 4위 JP모건 서울 창구, 그리고 5위 메릴린치, 6위 CLSA, 그리고 7위가 시티그룹인데요. 일단 UBS 증권 63만 주, 골드만삭스 38만 주, 맥쿼리 증권 36만 주, JP모건도 33만 주인데 일단 1위부터 7위 창구가 모두 외국계 증권 창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점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4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7월 10일까지는 JP모건 서울이 34만 주까지 매수 중에 있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위에 해당하고 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JP모건 서울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다른 창구에서도 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